혹시 점심을 먹고 나면 참을 수 없는 졸음이 쏟아지지 않으신가요? 푹 자고 일어났는데도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예전에는 없던 뱃살이 튜브처럼 허리를 감싸고 있다면 당신의 몸은 지금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어가지만 사실 이것은 대사증후군, 즉 당뇨병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치기 직전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들고 당뇨주의 또는 대사증후군이라는 단어를 보았을 때의 그 철렁한 기분 기억하시나요?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듯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이 가장 완벽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힐러리 라이트의 책 당뇨 전단계 식단 계획은 수많은 사람을 당뇨의 공포에서 구해낸 실전 지침서입니다. 저자는 단순히 살을 빼라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굶는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되찾는 현명한 전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입니다. 대사증후군의 핵심 원인은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의 세포에는 포도당이라는 연료를 받아들이는 문이 있습니다. 인슐린은 그 문을 여는 열쇠죠. 그런데 나쁜 식습관과 운동 부족이 지속되면 열쇠 구멍이 녹슬어 버립니다. 인슐린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세포문이 열리지 않는 상황,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세포문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나온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관 속에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췌장은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더 많은 인슐린을 뿜어내지만 결국 지쳐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당뇨병으로 가는 급행열차입니다. 힐러리 라이트는 이 상황을 막힌 싱크대에 비유합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은 콸콸 쏟아지는데 배수구가 꽉 막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넘쳐서 부엌은 물바다가 되겠죠. 대사증후군은 바로 이 균형이 깨져서 몸이 설탕물에 잠겨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도꼭지를 잠가야 할까요? 많은 분이 탄수화물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해서 밥부터 끊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말합니다. 탄수화물은 죄가 없다. 문제는 양과 질이다. 중요한 건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에는 착한 녀석과 나쁜 녀석이 있습니다. 설탕, 흰빵, 과자 같은 단순당은 소화가 빨라 혈당을 미친 듯이 치솟게 만듭니다. 마치 마른 장작에 불을 붙이면 확 타오르지만 젖은 장작은 천천히 타는 것과 같습니다. 복합당이 좋은 이유는 바로 섬유질 때문입니다. 섬유질은 우리 몸에서 소화되지 않지만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바로 당분이 혈관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죠. 이것이야말로 자연이 준 최고의 다이어트 약입니다. 주식 투자 격언 중에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죠. 탄수화물 섭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먹어야 할 탄수화물을 한 끼에 몰아서 먹으면 우리 몸의 인슐린 시스템은 과부하가 걸려 폭발하고 맙니다. 이렇게 하면 췌장이 쉴 틈을 얻고 혈당 곡선이 완만해집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대사증후군 환자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때 아침을 건너뛰면 점심에 폭식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가벼운 아침 식사는 하루 종일 안정적인 혈당을 유지하는 첫 단추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식사 접시를 상상해 보세요. 그 접시의 절반은 전분이 없는 채소로 채우세요. 이것이 바로 기적의 비율입니다. 단백질은 혈당 관리에 있어서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단백질을 함께 먹으면 소화 속도가 느려져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혈당 조절이 쉬워집니다. 매 끼니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을 챙기세요. 지방은 무조건 피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건강한 지방은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류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은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합니다. 튀긴 음식이나 가공육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은 혈관을 막는 주범이니 철저히 피해야 합니다. 대사증후군 환자가 가장 먼저 끊어야 할 것은 바로 액상과당입니다. 액체 상태의 당분은 씹을 필요도 없이 위장을 통과해 총알처럼 빠르게 혈관으로 흡수됩니다. 이것 하나만 바꿔도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질 겁니다. 배가 고프지 않은데
입이 심심해서 먹는 습관,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말 배가 고프다면 참지 말고 건강한 간식을 드세요. 이렇게 하면 다음 식사 때 과식을 막을 수 있고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외식을 피할 수 없죠. 밥은 반 공기만 달라고 주문하세요. 국물은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남기세요. 여러분은 주문할 권리가 있고 건강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술 한 잔은 괜찮을까요? 알코올은 간이 포도당을 만드는 일을 방해하여 저혈당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술과 함께 먹는 안주는 혈당을 폭발시킵니다. 술은 영양가 없는 텅 빈 칼로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식단만큼 중요한 것이 운동입니다. 운동은 인슐린 없이도 세포가 포도당을 빨아들이게 만드는 마법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거창한 헬스장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식사 후 30분 뒤에 10분만 걸어보세요.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밥을 먹듯이 매일 해야 하는 처방전입니다. 유산소 운동이 혈당을 즉시 떨어뜨린다면 근력 운동은 장기적인 보험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난로와 같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질수록 당뇨병은 멀어집니다. 체중을 얼마나 빼야 할까요? 놀라지 마세요. 현재 체중의 5에서 7%만 감량해도 당뇨병 발병 위험이 58%나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작은 성공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계 당기죠. 이건 의지박약이 아니라 호르몬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 혈당을 높이고 뱃살을 찌게 만듭니다. 스트레스를 다스려야 혈당도 다스려집니다. 잠을 못 자면 다음날 식욕이 폭발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면 부족은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을 줄이고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을 늘립니다. 꿀잠이 당신의 혈관을 청소해줍니다.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식습관이 개선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식사일기는 나를 감시하는 CCTV가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거울입니다. 기록은 변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데이터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다가 한 번 과식했다고 해서 다 포기해버린 적 있으신가요? 힐러리 라이트는 80대 20 법칙을 강조합니다.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서 걸으면 됩니다. 자책 대신 격려를 보내주세요. 혼자 하는 싸움은 외롭고 힘듭니다. 대사증후군 식단은 환자식이 아니라 온 가족을 위한 건강식입니다. 건강한 식탁은 가족 사랑의 시작입니다. 건강한 식사는 마트에서 시작됩니다. 장을 볼 때 가장자리를 돌라는 팁을 기억하세요. 중앙진열대에는 가공식품이 많죠. 배가 고프면 뇌는 본능적으로 고칼로리 인스턴트 식품을 카트에 담게 만듭니다. 식품 포장지 뒤에 있는 영양성분표 꼼꼼히 보시나요? 당류는 적을수록 식이섬유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아는 만큼 건강해집니다. 우리 몸은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뭔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먼저 물 한 잔을 마셔보세요. 물은 칼로리가 없지만 대사를 활발하게 만드는 최고의 윤활유입니다. 혹시 TV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식사하시나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먹었는지 뇌가 인지하지 못합니다. 식사할 때는 오로지 먹는 행위에만 집중하세요. 식탁 위에서 스마트폰을 치우는 것, 다이어트의 시작입니다. 같은 양의 밥이라도 큰 그릇에 담으면 적어 보이고 작은 그릇에 담으면 많아 보입니다. 이것을 델베프 착시라고 합니다. 눈을 속이면 위장도 속일 수 있습니다.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달라집니다. 채소의 섬유질이 위장 벽을 코팅하여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코스 요리를 먹듯이 순서만 지켜도 췌장이 편안해집니다. 당뇨만큼 무서운 것이 고혈압이죠. 대사증후군은 이 두 가지가 세트로 옵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식욕을 자극해 밥을 더 많이 먹게 만듭니다. 싱겁게 먹으면 처음엔 맛없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재료 본연의 맛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인슐린이 잘 작동하려면 미량 영양소도 필요합니다. 하루 20분 햇볕을 쬐고 시금치나 아몬드 같은 마그네슘 풍부한 음식을 챙겨 드세요. 작은 영양소들이 모여 건강한 대사를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습관적으로 먹습니다. 퇴근길에 빵집 냄새를 맡으면 나도 모르게 들어가는 것처럼요. 나쁜 습관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습관으로 그 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평일 내내 잘 지키다가 주말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말 폭식은 평일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듭니다. 먹는 행복은 잠깐이지만
건강한 몸은 평생의 행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재는 공복 혈당은 밤사이 우리 몸의 대사 상태를 보여주는 성적표입니다.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혈당 수치는 꾸짖는 선생님이 아니라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체중이나 혈당이 변하지 않는 정체기가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몸이 새로운 상태에 적응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정체기는 곧 퀀텀 점프를 위한 도움닫기 구간입니다. 나는 당뇨병 환자가 될 거야 라는 두려움 대신 나는 건강해지고 있어 라는 긍정의 말을 되뇌세요. 생각은 행동을 지배하고 행동은 결과를 만듭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 관리는 단거리가 아닌 마라톤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쌓인 습관들이 1년 뒤, 10년 뒤에 당신을 지켜줄 갑옷이 됩니다. 책과 영상 정보도 좋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당신의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처방이 필요합니다. 의사는 당신을 감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건강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뛰는 페이스메이커입니다. 직접 요리하면 내 몸에 들어가는 재료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요리는 귀찮은 노동이 아니라 나를 대접하는 숭고한 행위입니다. 내가 만든 건강한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뿌듯함은 그 어떤 조미료보다 맛있는 양념이 됩니다. 샐러드를 드실 때 드레싱 없이 드시나요?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위해 약간의 지방이 필요합니다. 맛과 영양,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빵이나 밥을 고를 때 통자가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정제 과정을 덜 거친 거친 곡물일수록 우리 몸에는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하얀색은 피하고 갈색을 선택하세요. 역설적이지만 당뇨 전 단계 진단은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오늘부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보세요. 생활 속 니트 운동량을 늘리는 것이 헬스장 1시간보다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일상 속의 움직임이 모여 기적을 만듭니다. 이번 주말 장 볼 때 평소에 안 먹어본 채소 하나를 카트에 담아보세요. 새로운 맛을 탐험하는 재미가 건강한 식단을 지속하게 해줍니다. 채소는 맛이 없다는 편견을 깨는 순간 당신의 식탁은 풍요로워집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수십 년간 쌓여온 습관을 바꾸는 건 물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은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치유력을 믿으세요. 정리해 볼까요? 탄수화물은 끊는 게 아니라 골라 먹고 나눠 먹습니다. 접시의 반은 채소로 채우세요. 식후 10분 걷기는 필수입니다. 이 간단한 원칙들이 당신을 당뇨의 공포에서 해방시켜줄 열쇠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바로 물 한 잔 마시는 작은 실천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세요. 본 영상은 건강 정보를 제공할 뿐이며 의학적 진단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